입니다. 이거 다 갖고 왔죠. 외부 지문도 같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과제 질문 위주로, 그리고 제가 풀어드릴 거 몇 개 좀 해드리고, 원래 이거 토요일날 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좀 밀렸다. 그래서 우리 시험도 땡겨졌잖아요.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안 왔지만 오늘은 그 보강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일주일을 쉬어갖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4시간의 빚이 있어요. 그래서 이 4시간을 처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게 여러분들이 다 바쁘셔갖고, 자, 이날로 다 오세요 하고 추가로 제가 수업을 한다 해도 여러분들이 시간이 안 맞을 확률이 높잖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10시 뒤에 해요, 그냥. 밤 10시 뒤에요? 네. 그래서 저도 죽어요. 불법이에요, 불법. 나 잡혀가요. 아침 8시. 아침 8시 나쁘지 않죠? 대박. 믿기지 않겠, 근데 믿기지 않겠지만 야, 나 아니야. 침착해. 10시. 침착해. 주말 아침에 수업 다 있어요. 못 가. 아.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요? 제가 하나만 여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열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올 수 있게끔. 그게 맞죠? 그리고 근데 그렇게 내가 4시간을 할 수는 없으니까 2시간은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 2시간은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릴까 하는데 좋아요. 괜찮으세요? 일단 안 나오면 여러분들은 개꿀이죠. 그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제가 구상을 해볼 테니까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알겠어요. 과제 질문부터 받을게요. 외부 지문도 같이 냈었는데 나도 지금 일주일 쉬고 보려니까 나 오늘 복귀했거든. 쉬고서 오랜만에 수업하니까 이게 쉽지 않다. 가볼게요. 청포도부터 질문 받을 거거든요. 과제집 6쪽에서 13쪽까지 청포도 문제였습니다. 질문 조금 해도 되거든. 근데 기본적인 문제만 넣어놨어요. 일단은. 근데 틀린 것도 있을 거야. 외부 지문들도 막 있고 해갖고 그래도 기본적인 건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틀린 거 위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원래는 제가 1번부터 20번까지 다 설명드려야 돼요. 근데 시간 관계상 틀린 것만 질문하는 거고,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질문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1번부터 20번까지 다 해주세요. 그래도 나는 해줄 거야. 그러니까 편하게 내가 맞추던 틀리던 상관없이 편하게 설명 듣고 싶은 문제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청포도 유는 6쪽부터 질문해 주시면 돼요. 6쪽에서 13쪽까지였죠. 네. 번호를 말씀해 주세요. 문제 번호. 원래 이거를 카톡으로 먼저 받을까 했는데 22번. 하나예요? 푼지 좀 오래돼서 그렇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16번이요. 16번이요. 오랜만입니다. 우리 과제 질문 받고 있어요. 자, 두 개 먼저 봅시다. 여러분들 16번부터 볼게요. 페이지 10쪽입니다. 우리가 이쪽 파트를 공부하는 걸 까먹으면 안 돼. 교과서에는 광야와 신해방이 들어있어요. 근데 프린트로 청포도하고 지금 절정을 주신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작품들이 다른 시대적 상황. 자, 4단원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10단원 제목을 떠올려 보세요. 사회 시대 배경적 읽기란 말이죠. 다른 사회적 시대적 배경을 적용해서 해석하는 것 문제들을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바로 거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10쪽이에요. 과제 프린트 10쪽. 과제 없으시면 빨리 가져가. 하나 남았다. 16쪽 보시면요. 시를 창작한 이육사 일제감정기다. 시인과 그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서 작품을 해석해보세요. 질문하신 분 질문 먼저 해주셔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그 16번에 성지 3번이요. 네. 선생님이 그러신 거 힘들어서 이건데 네네. 15번에 성지 4번에 네. 둘이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네. 15번에 성지 4번은 내재적이라고 하고 16번에 성지 3번은 관용론적이라고 해가지고 같이 그러네. 듣고 보니 이상합니다.
고달픈 몸을 찾는 거군요. 김용훈 씨 지금 힘든 모습을 했다. 자, 이거예요. 15번에 선지, 자, 이게 좀 더 명확하게 있으면 좋았을 텐데, 자, 우리 10쪽 보고 있거든? 아이고, 늙어갖고 이제 안 되겠다. 15번에 선지 4번하고 비교해 볼게요. 15번의 선지 4번은 손님에 대한 해석이에요. 잘 보세요. 미묘하게 달라. 15번의 선지 4번은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간다는 걸 보니 손님은 지치고 힘든 모습이야. 이 손님은 어디에 등장해요? 시 속에 등장해요? 아니면 시 바깥에 존재하는 사회, 시대, 문화적 배경이에요? 시 속에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재적 해석이에요. 시 속에 있는 손님에 대한 시어 판정이에요. 근데 16번에 선지 3번 미묘하게 다른 거 보세요. 16번의 선지 3번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간다고 했으니 자, 이 앞에 좀 생략이 되어 있어. 이게 문제가 명확하지 않았어. 작가가 라고 좀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빠져 있는 거야 사실. 그러면 말이 돼요. 자, 16번에 선지 3번에 요걸 좀 추가해봐요. 손님이 고달픈 몸으로 찾아간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작가가 힘든 경험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작품 바깥에 적용돼서 내재적 관점이 아닌 외재적 관점, 그 중에서도 작가를 고려한 표현론적 관점으로 해석이 되는 선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지가 잘못 구성된 거야. 빠뜨린 거야. 요 말을 주어를. 그러면 이제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16번에 선지 4번도 방향론적이라고 했는데 16번에 선지 4번? 그러네. 16번에 선지 4번은 내재적 관점인데. 그렇죠. 이 답이 5번인가 그런가 봐. 어느 정도 소송의 해석을 맞이하는 이해 정서죠. 그러네요. 여러분들 선지 4번도 이거 내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문제 자체가. 선지 4번은 이렇게 바꿔줍시다. 맞는 이게 적절한 걸로 바꾸려면 말하는 일을 작가로 바꾸셔야겠어요. 작가의 정성스러운 태도 이렇게 바꾼다면 외재적 관점이 적용됩니다. 문제가 오류가 있었다. 자네 말이 맞지. 이상한 문제였습니다. 16번은 두 가지를 수정함으로써 맞는 문제로 바꿔줍시다. 선지 3, 4번에 작가와 말하는 일을 작가로 수정함으로써 맞게끔 판정할게요. 이러면 괜찮죠?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이네요. 이 반응적 관점이 바로 시대, 사회, 문화 적용해서 해석하자는 거였고요. 답을 질문하신 분 뭐가 헷갈리셨나요? 선지 4번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신 거죠? 다? 선지 1, 2, 3, 4, 5 다? 그래? 가볼게. 일단 반영론이기 때문에 그 시대, 사회가 적용되어야 되거든. 선지 1번은 시대, 사회가 적용됐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손님이 올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아. 말하는 이는. 이거는 내재적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말하는 이 화자예요, 화자. 화자가 손님이 올 거야. 이거는 시만 봤을 때 나올 수 있는 해석이에요. 시대, 사회, 즉 이육사가 살았던 일제강점기가 적용되어 있는 해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은 안 돼요. 시대, 사회 반영이 안 되어 있어. 자, 선지 2번. 이거 괜찮은데? 작품이 일제강점기 창작되는 걸 고려할 때 좋아요. 시대, 사회를 반영하면 말하는 이가 꿈꾸고 바라던 세상은 해방된 조국 아닐까? 네, 딱 좋은 반영론 해석이죠. 시대, 사회가 적용되어 있어요. 2번 답인 건 명확하고요. 선지 3번 볼게. 고향, 청포도의 모습을 통해 고향의 모습을 나타낸 것 같아. 자, 일제강점기라는 시대가 적용이 안 되어 있어요. 시 안에 있는 내용만 그냥 해석해버린 거야. 역시 3번도 내재적 관점이고요. 선지 4번. 이거는 반영론이 아니라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효용론.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을 통해서 작품을 평가한 거예요. 이건 독자가 깨달은 점, 느낀 점을 기반으로 해서 써인 평가이기 때문에 역시 일제강점기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4번은 효용론이었습니다. 선지 5번은 시인 이육사의 모습. 자, 요건 좀 미묘한 건데 요거는 표현론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시대, 사회를 적용해서 한 게 아니라 독립운동가였던 시인을 적용한 거야. 시대, 사회를 적용한 게 아니라 시인의 직업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요거는 표현론, 작가의 가치관과 직업을 적용시킨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나오게 되네요. 이렇게 좀 구분하는 걸로 하도록 할게요. 이거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좀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이
내재적 관점하고 이거 한 번만 설명드릴게요. 문제에 있어서 내재적 관점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그림으로 비유해드리면 이게 작품이면 작품 안에 눈이 있으면 이게 내재적 관점입니다. 즉 작품 외부의 것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내재적 관점이라고 하는데요. 시대, 사회, 작가 이런 것들을 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작품 외부 거를 본다는 거는 뭘 보는 건가요? 하면 세 가지 봅니다. 보통 하나는 내재적 관점 설명했고, 외재적 관점 설명하면 일단 작가, 화자 아니야? 시에서 말하고 있는 화자는 시 속에 존재하는 인물이고요. 시에서 말하는 사람이 작가가 아닙니다. 작가는 저 밖에서 글을 쓴 사람이에요. 이웃사람. 작가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이번 시험 범위의 목표이기도 한 시대, 문화, 상황을 고려해서 작품이 쓰여진 상황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반영문적 관점이 있고요. 일단 여기 써놓게. 그리고 작품을 읽은 독자의 반응을 통해서 작품 가치를 평가하는 포용론. 이름을 써드릴게요. 여기를. 이게 이거야. 작가의 가치관이 작품에 어떻게 표현됐는지 따져본다. 그래서 표현론적 관점이라고 하고요. 시대 상황이 작품이 쓰여진 그 시대와 상황, 문화적 배경이 작품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따진다라고 해서 이거를 반영론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번 시험 범위예요. 소단원 제목이에요. 그리고 독자가 이 작품을 통해 어떤 느낌, 효용성을 얻었는가를 따진다고 해서 여기를 효용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외재적 관점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문제 풀 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고등문학 기본 이론입니다. 이거는 아마 두고두고 써먹을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작품만 따지는 거면 작품만 따진다는 건 결국에 이거야. 작가 안 따져. 쓰여진 시대 이런 거 안 따져. 독자 반응 안 따져. 작품 속 이 세 가지를 안 따지면 작품만 보는 거. 내재적 관점. 근데 각각 하나씩 따지면 외재적 관점이라고 하고 그 중에 시대 상황을 따진 거를 반영론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아마 나머지 푸는데 큰 지장 없을 거예요. 청포도 풀 때 이론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 더 질문 없으면 자 18쪽에서 22쪽까지 절정 문제네요. 18쪽에서 22쪽까지 질문 위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 얼른 하고 학교 프린트 내가 수업 5분 전에 극적으로 받았어요. 고마워. 일찍 좀 주지. 그래서 우리 교과서 다 안 나가지 않았어? 8단? 조금 나가다 말지 않았나? 다 나갔나? 교과서. 잠깐. 일단 문제 처리하고 오늘 8단원 진도 남은 거 학교 프린트를 기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 거예요. 어차피 외부 그 지문 안 나오는데요. 그 중세국어에서. 그래서 우리 홍민정은 그거만 하면 돼. 아직 아예 안 나가가지고. 아예 안 나갔어? 이제 나갔구나? 나간 반이 있더라. 근데 교과서에 사실 글이 하나 더 있거든? 그것도 안 나오시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는 나오신. 그거는? 안 된대? 아니 그 언급을 안. 언급을 하지 않았고? 자네가 들은 건 뭐야? 제가 쌤한테 용기어 친구랑 딴거 나오냐 물어봤던 그 흥민정 회장 그거 해리건밖에 안 나오는데 개꿀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 날로 먹읍시다. 그럼 오늘 주간과제 이따 설명드릴 건데 외부 지문은 좀 빼고 풀어도 되겠다. 일단 알았어요. 자 여기 질문부터 합시다. 절정 질문. 4번이요. 4번. 절정은 이 위험의 정도가 좀 달라요. 처음에 수평적 위험과 수직적 위험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마지막 면에서 강철로 된 무지개라는 역설적 표현으로 의지를 나타내는 좀 독특한 시입니다. 그걸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어려운 거죠. 5번 5번, 6번, 6번, 12번. 12번. 이제 10% 오셨네요. 이게 얼마만이야?
반년 만인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칠해져 있는 게. 네. 잘하셨어요. 오늘 주관과제 100문제 조금 넘거든. 파이팅. 이따 설명해줄게. 자 일단 이거 봅시다. 4번 볼게요. 4번. 네, 4번 질문해 주시겠어요? 4번에 4번이 네. 강조 같은 중심 대상이 네. 있어요? 없죠? 이 시에 아예 없는 거예요? 이 시에서 강조하고 싶은 대상은 굳이 하자면 무지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무지개를 뭘로 해석하기로 했어요? 조국 광복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나요? 조국 광복에 대한 희망 이런 것들을 해석하겠으니까 이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는 굳이 설정하자면 무지개 정도 될 겁니다. 나머지는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현재 처해져 있는 부정적 현실 시련이에요. 근데 무지개를 의인화했는가 하면 더더욱 조금 어렵죠. 그래서 네, 겨울은 무지개인가 보다 그냥 끝입니다. 이게 의인화라고 보기엔 좀 어렵겠어요. 이 작품 자체에 의인화가 없지 않습니까? 하늘도 그런 참. 아이고 거기 하나 있긴 했네요. 지금 다시 보니까 2연의 첫 줄 보시면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나고 하늘이 지쳐버렸다. 하늘을 의인화한 거는 다소이고요. 다만 이 하늘이 딱히 다른 의미를 갖다 보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맞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 질문 내주세요. 선지 3번에 네. 사자가 느끼는 심리가 아니라 진짜 그 상황을 실제적으로 표현하는 거. 선지 3번, 5번의 선지 3번. 어디다가 발 디딜 조차 없다는 패배를 인정할 수도 절대적 존재의 구원을 들 수 없는 극한 상황에서 화자가 느끼는 심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잠깐만. 상징이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약간 상징적으로 심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 자체를 그대로 드러냈다. 자, 그러면 진짜로 드러낸 거면 이렇게 가야 돼요. 발 디딜 곳이 없다.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상징이 아니라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이 필요한 거는 발 디딜 곳이라는 뜻이거든. 그건 아니지. 이육사가 지금 필요한 게 정말로 발 댈 곳이 없어서 아이고 어떻게 하지 어디다 대지 이런 상황이 아니지. 조국을 잃어버려서 지금 일제 탄압 속에 있는 시련을 말하고 싶은 건데 그게 발 디딜 곳이 없다랑은 조금 달라요. 발 디딜 곳은 말 그대로 일제 탄압으로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든 그런 극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상징적인 시어로 보는 게 맞습니다. 상징적인 시어가 아니라면 사전적 의미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아무리 봐도 사전적 의미로 쓰인 건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는 기본적으로 상징적인 메토드로 짜여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3번 괜찮은 말로 판정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6번 질문이요. 2번이랑 5번이랑 그 두 개가 다를까요? 오키. 자, 이건 역설 전용 문제입니다. 가 자체가 역설인 거는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무지개가 강추로 되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역설. 자, 선지 1번이 답은 건 다 아실 거고 1번은 역설이 아니라 반어죠. 반대로 말한 거죠. 그럼 선지 2번, 5번에 어디에 역설이 있나 보자고. 자, 이거요. 이행이라고 해도 될까요? 2번 선지에 슬래시 다음에 있는 두 번째 행.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님은 갔는데 님을 안 보냈다? 아니 가면 간 거지. 보내지 않았다? 근데 갔다? 두 개는 동시에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모순이고요. 이걸 역설이라고 합니다. 선지 5번도 봅시다. 즐겁고 아름다운 일은 양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이거예요. 사랑은 양이 적을수록 좋은가 봐요. 이거 논리적으로 조금 모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보면 당신과 나는 사랑하는 사이가 존재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랑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근데 적을수록 좋다? 이거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역설로 본 겁니다. 조금 낯선 시였죠, 이거는. 아니, 병원 다 나서 이제 균이 검출은 안 되는데 기관지가 재생되려면 시간이 좀 걸린대. 그래서 목이 자꾸 말라. 목에 물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음 주 결혼하잖아. 야 어떻게 하냐? 세 번 봤어. 그러니까 결혼식도 휴강해야 되는데 야 이거는 그때는 휴강 안 할 수가 없거든. 그거 우리 좀 많이 해야겠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볼게요. 과제 열심히 하고 있어. 야, 결혼식을 취소하기엔 좀 그렇지 않나? 내가 너무 많은 지금 걸 깔아놨어. 고민 좀 해볼게. 자, 그 다음 6번 됐으면 그 다음 넘어갈게. 12번 볼까? 21쪽에 12번이요. 여러분들 남이 틀린 것도 한번 같이 봐봐요. 그 34번이요. 네. 대결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음. 앞뒤에서는 대결 정신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대결 의지하고 대결 정신 차이가 뭐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고요. 일단 해설은. 자, 리을은 일단 선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걸로 답인 이유는요. 대항하는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칼날진 위에 서 있는 거는 저항하기 위해 서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계속 말씀드리지만 극한의 시련 속에 존재함이라고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만약 여기서 대항이라는 화자의 태도를 찾으려면 화자의 다짐, 의지, 액션 같은 게 추가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냥 부정적 상황의 존재함을 설명하고 마무리가 돼요. 약간 여기서는 의지가 없어요. 여기서는. 의지를 굳이 찾자면 마지막 눈을 감고서 무지개를 떠올리는 행위를 의지적 행위라고 해야 되는데 이 칼날바 서리짓 위에 있는 저 리을 파트는 그냥 부정적 상황만 설명합니다. 의지 없고요. 정신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부정적 상황하고 끝내줘야 돼요. 우리가 수직적 위협이라고 제가 공부했었죠. 이 정도로 하도록 합시다. 시면 선지 5번 있잖아요. 네. 여기서 최소한의 행위의 문감인데. 극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라는 거는 아주 지금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인데 최소 행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마지막 아주 작은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지금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칼날발 서리지 위에서. 그래서 눈을 감는 행위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이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밖에 못하는 거를 말투에서 할 수 있어요. 어조에서. 이러니 눈 감을 수밖에.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위 이거 하나밖에 안 나왔다. 그래서 이 선지 5번 선지는 괜찮아요. 네, 최대한의 행위라고 하는. 그래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행위? 글쎄요, 이게 최대한의 행위라고 봐도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기 때문에 최소로 하든 최대로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최대로 해도 괜찮아요. 다만 선지 5번이 말하고 싶은 거는 다른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한 최소한의 움직임의 행위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 결정 더 없으면 이제 광야 신의 방 그쪽으로 갈게요. 문제가 안 어려운 걸로 기억합니다. 26쪽에서 32쪽까지요. 26에서 32. 22번? 이거를 우리가 원래 토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19번. 다행히 진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번 시험 범위가. 다행이네요. 두 개? 한 번 더? 예진아 오랜만에 풀어봤는데 질문 좀 하지. 괜찮아요. 다 집었어요? 아니요. 딸기 스무디입니까? 네. 네. 드릴까요? 이미 많이 자네가 먹은 것 같은데. 많이 담아드릴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얼굴 커피 갔다 오셨나봐요. 그 앞에 항상 궁금한 게 그 앞에 있는 아이언맨 동상은 사장님 건지 항상 궁금해. 몰라요. 얼굴 커피 앞에 뭐 이거 있지 않나요? 아, 두 개만 보면 될까? 안 어려운 문제니까 조금만 볼게. 오늘 나가는 문제가 좀 어려울 거야. 19번부터 보겠습니다. 4번이나. 우리 30, 31쪽이네요. 19번. 4번?
가에 드러난 거고 가는 예 광야입니다. 4번 절망적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강인한 기상을 지니고 있다. 이게 마음에 안 들으셨군요. 절망적 상황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강인한 기상이 마음에 안 든 거야? 강인한. 강인한 기상 괜찮아요. 자, 강인하다는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부정적 상황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정적 상황에 처했으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행동할까요? 여러분들이 고1인 줄 알았는데 깜빡한 거야. 사실은 고3이었던 거야. 그래서 저번 주라고 해보자. 시험이 3일 뒤였어. 수능이. 깜빡하고 있어. 나 고1인 줄 알았어. 깜빡하고. 아이고. 3일 뒤에 이제 수능 보고 이제 대학 가면 돼요. 어떻게 어떤 행위를 할 것 같습니까? 잘 보자. 네, 자포자기 하겠죠. 이게 뭐지? 난 왜 고3이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수능 따위랑 비교가 되지 않는 더 큰 시련 상황인 것 같아요. 일제강점기, 일제탄압 엄청나게 큰 시련 상황이죠.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은 자포자기하거나 좌절체념하지 않고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죠. 그러면 강인한 거 맞아요. 강인하다는 좌절체념의 반대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좌절하고 체념하지 않으면 부정적 상황 속에서 좌절 체념 안 하면 그냥 강인 판정해 주시면 돼요. 4번 저와 다르게 강인한 겁니다. 괜찮아요. 아우 쉽지 않다. 22번 볼까요? 네. 35번도 19번에 선지 5번이요. 선구자 비기가 뭐예요? 자 일단 고결하고 고고한 굳은 의지 뭘로 나타났을까요? 그래서 예, 매화연기예요. 매화연기 정도면 충분히 고결하고 고고한 굳은 의지. 매화에 조선시대 선비의 기상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육사가 한학을 공부했던 에피소드 조금 설명드렸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군자라고 해서 매화를 좋아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충분히 굳은 의지, 고결함을 떠올릴 수 있고요. 선구자적 기계는요. 선구자, 앞서가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뭘 앞서간다고 할까? 미래를 살고 오는 선구자인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이름이 기억나네. 오랜만에 보니까 유씨였나? 유창현이었나? 창현아. 비트코인 알아? 비트코인 지금 하나에 얼마야? 나 잘 몰라서. 몰라? 내가 3억? 개소리 말아요. 무슨 3억까지? 하나에 아마 한 2,800만 원쯤 할 거예요. 환율 올라서 한 3천만 원쯤 할 걸. 정확히 모르겠어. 얼추 맞네. 영 하나만 더 붙이면 되네. 여러분들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간다 쳐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이 있어. 비트코인이 그때 얼마였냐면 10년 전에 하나당 한 2만 원쯤 했을 거예요. 15,000원, 2만 원쯤. 지금 3천만 원이야. 여러분들이 10년 전 돌아가면 뭐부터 할 거예요? 엄마한테. 비트코인 사야죠. 한마디만 한다면 뭐라고 해? 비트코인 사야죠. 엄마 지금 아파트 팔아서 한 2억 있잖아. 다 비트코인 사.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10년 뒤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일단 학원에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엄마와 함께 이제 해외에서 이제 평생 여행을 다니시는 거죠. 뭐죠? 선구자죠. 이게 선구자거든요.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선구자라고 할 만해요. 미래를 예언한다가 아닙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면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방금 비트코인 그렇게 사면 주식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의 화자는 선구자라고 할 만한가요? 할 만하죠. 왜?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을 기다리고 준비해 주니까요. 노래의 시를 뿌려서 선구자 판정 좋습니다. 5번 괜찮은 말이에요. 더 없을까요? 신의 방은 어때요? 안 어렵나요? 선생님 네. 22번 안 하신 거. 22번 안 했구나. 미안. 22번 신의 방이 있구나. 윗글 읽은 사람이 적절한 것은 아마 답은 동의하실 텐데 다른 것도 답이라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질문하신 분? 그 어. 3번이 살짝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서 이해합니다. 부정적 반응도 해도 되는 반응이에요, 독자가. 이 글에서는 이 통신하는 공간을 통해 자연과 인간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을 보고서 독자가 그거 정말 가능한 거야? 라고 하는 거 괜찮은 거예요. 독자의 반응 문제는 글 속에 담긴 주제랑 관련된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즉 작품의 주제를 정확히 캐치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3번은 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괜찮은 선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줍시다. 더 없을까요? 항만근으로 갑시다. 야, 과제 왜 이렇게 많냐? 어이구, 많이 들었구나. 토요일 날 했어야 되는데. 아니, 난 처음에 월요일 날은 이게 낮에 코로나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유, 코로나야, 몸살이 심하게 왔구만, 오늘 쉽니다 하고 있는데 저녁이 됐는데 아무리 봐도 약을 먹어도 열이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지. 그래서 딱 이제 키트를 이제 해보니까 양성이십니다.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옴짝달싹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집에 남겨있어요. 그래서 언제 풀려나 했는데 일요일 밤 12시에 풀린대. 그래서 그럼 그때까지 닥치고 집에 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집에 이렇게 하루 종일 누워있다가 오늘 나왔어요. 야, 누워서 잠만 자니까 일주일 금방 가더라. 너무 좋다. 도망가려면 나 이제 죽었어요. 항만근 넘어가 될까요? 아마 여긴 질문이 좀 많을 겁니다. 자, 61쪽까지예요. 40쪽부터. 40쪽에서 61쪽까지. 28번 좋고요. 3번. 13번. 16번. 16번. 12번. 29번. 9번. 아니, 집에만 누워있으니까 여러분들 과제도 만들고 했는데 수업은 할 수가 없잖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라고도 했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서 영상도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뭐 하지 하다가 또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또 뭐 해야 돼.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를 샀는데 컴퓨터가 도착을 안 했어. 핸드폰이 있잖아. 그래서 핸드폰은 무슨 게임을 할까 하다가 여러분들 이 게임 아세요? 원신이라고 혹시 아세요? 아세요? 해봤는데 재밌더라고. 원신하고 일주일 보냈습니다. 진짜 놀다 온 사람 같네. 더 있을까요, 지금? 자, 없으면 3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이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다 원래는 모든 문제를 해설해 드려야 되는데 틀린 거 위주로 해드리는 거고요. 내가 틀리지 않더라도 친구들이 틀린 걸 같이 공유하는 게 개꿀이에요, 이게. 왜냐면 내가 풀어서 내가 틀릴 수 있는 개수는 한계가 있는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오류를 같이 점검하면 내 실력이 더 빨리 오릅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봐요. 3번부터 볼게. 3번 질문하신 분 몇 번 헷갈리셨나요? 이번에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건 알겠는데 네. 심리가 표현된다는데 어디가 표현되는지. 아하. 일단 서술자가 사람들의 심리를 표현한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면 내가 그냥 아무거나 펴서 읽어볼게요. 그러나 황망근만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아이고 벌써 아무거나 읽었는데 벌써. 뭐지? 심리가 표현. 네,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알게 되다. 부재를 알게 되다. 아, 심리를 마음, 기분이라고 한정 지을 필요 없어요. 심리는 추상이에요. 관념입니다. 즉 감각적 정보가 아니라 인간이 할 수 있는 추상적 행위들을 모두 다 심리 안에 넣을 수 있어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프기 직전에 그 오수병 그 두부 파는 얘기 해드렸죠. 추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모두 심리 관념으로 퉁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됐다. 알게 되다 관념적 행위죠. 그러니까 심리적 행위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가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거나 또 읽어볼까? 공평무사한 것이 황망근의 평생의 처사였다. 예, 이것도요. 황망근이 공평무사한 게 평생에 했던 신념, 처사, 행동의 기본 가치관이에요. 이것도 황망근의 신념. 아무거나 읽어도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많습니다, 생각보다. 다만 이거는 자네가 좋은 질문했던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서술자의 멘트 밑줄을 5개 쳐놓으시고 다음 주
건적 작가 시점이 아닌 객관적 사실만 전달한 서술자의 멘트를 고르라는 문제도 있어요. 기출에. 그것도 풀어보면 좀 더 감이 올 겁니다. 어쨌든 감각할 수 없는 행위를 설명하면 다 심리나 추상, 관념을 설명한 거예요. 3번 됐으면 넘어갈까요? 12번 보겠습니다. 3번 아니 1번이랑 1번이 아닌 이유를 보라. 12번의 답이 1번이 아닌 이유요? 네. 여러분들 우리 48쪽이네요. 12번의 답이 1번이 아닌 이유. 1번 볼게. 민 씨는 사건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인물이다. 예, 민 씨가 이끌지 않아요. 이 작품에 나온 사건은 뭐죠? 황망근의 실종. 그쵸? 황망근 실종으로 인한 사람들의 반응. 그로 인해 이기적인 사람들에 대한 세태 고발. 이쪽이 메인 사건이죠. 민 씨가 황망근이 실종하는 사건에 대해 관여한 게 있나요? 없죠. 마을 사람들의 이기심에 민 씨가 기여하는 거 있나요? 없죠. 괜찮을까요? 뭐 민씨가 황망근 찾으려 막 모이고 막 얘기하고 나서지 않아요. 네, 맞아요. 민 씨가 나서는데요. 사건을 이끌고 있지 않습니다. 민 씨는 이 공식적으로 이 작품에서 주변인으로 설정이 돼요. 주변인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과 다른 관점에서의 황망근을 평가해주는 존재, 이렇게 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이 사람이 황망근 실종과 이기적인 사람들의 모습들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대비되는 관점을 보여주는 사람일 뿐. 그래서 1번 답이 아니었네요. 13번 보겠습니다. 질문해주세요. 13번. 4번에서요. 네. 아들을 분해시키고 막 집안일 안 하고 막 이거 좀 당연시 여기는 인물이 아닌 거예요. 일단 4번이 맞는 얘기가 되려면 아들의 고생을 당연히 여기는 이 어머니의 태도가 나와야 되거든. 어디를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집안일 안 하고 그냥 아들한테 뭐 밥 먹고 이런 행동들. 어디 보자. 이 어머니에 대한 에피소드는 가사를 돌볼 줄 모르는 것 때문에 듣고 보니 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다만 그 본인이 여기서 나오는 아들의 고생은 뭡니까? 어머니한테 음식을 까탈스러운 어머니 입맛에 맞게 음식을 정성스레 준비하는 일, 그리고 마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는 거. 근데 자기 입맛에 맞는 음식을 원한다는 거는 아들이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자기가 입맛이 까다로운 거 하고 여기서 멈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에 굳은 일을 하고 있는 황망근의 그 액션에 대해서 어머니가 딱히 다른 대사나 서술자의 설명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나쁘진 않은데 당연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하는 거지라는 멘트나 다른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없다고 봐야겠어요. 조금 아쉬워요. 근데 다른 선지가 만약에 없으니까 이걸 고를 건데 만약에 더 강력한 게 있으면 4번은 맞다고 하고 처리할 수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상황상 어느 정도는 괜찮은데 다만 다른 선지에 비해 근거가 확실히 부족하긴 하다. 그래서 4번 해줘야겠어요. 조금 애매합니다 이건. 애매하네요 좀. 요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번은 16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거 우리 질문만 빨리 마무리하고 오늘 저기 8단 저기 마저 진도 나가자고. 16번이요. 3번이 여기 적절하지 않다고 답지에 돼 있는데 네네. 여기서는 4번이 답이라고 해서 16번이요? 16번이 3번이 답이 아니라고 써있잖아요. 황재석은 마을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임을
그러네. 근데 황재석이라는 사람이 황만관한테 마을 사람들이 고마운 존재라는 얘기를 한 게 있나요?